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진짜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실무자이자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시설워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도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도 알아보는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뭐예요? 이것 따면 돈이 되나요? 진짜 수요가 있긴 한가요? 또 괜히 헛고생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이 자격증을 두고 도전하느냐 마느냐 고민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저처럼 40대 중반 넘어가는 분들, 이직 한두 번 해봤고 용역이든 공무직이든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요즘 시설관리 직종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요. 하루하루는 버티고 있지만 나이 들수록 새로 들어갈 때는 점점 줄고 경력은 쌓이는데 쓸 곳은 없고 정년 없는 기술직이라지만 몸이 버티질 않거나 당직에 지쳐서 그만두는 분도 많고 그 와중에 이건 조금 다른데 싶은 자격증이 딱 하나 보였어요. 바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입니다. 이 자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왜 이걸 준비해야만 하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2020년에 이 자격이 생기자마자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7만 m 제곱이 넘는 대형 건물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당시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라는 말조차 생소했어요. 정확한 매뉴얼도 없었고 점검 방식도 각자 건물마다 다 달랐고요.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성능 점검이라는 게 뭔데 우리가 해야 돼? 이런 혼란 속에서 일했습니다. 성능 점검 업체는 전국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건물은 산더미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 몇 안 되는 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이번 주 안에 성능 점검 받아야 하는데 어디든 연락 좀 해달라. 이런 문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라는 자격이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생기겠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잘 모릅니다. 2020년에 법이 생겼고 202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현장의 자격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2026년으로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시등급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증 없이도 건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임시등급이 2026년 4월 17일에 완전히 종료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까지 자격증을 못 따면 지금 하고 있던 일도 못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때까지 자격증을 딴 사람은 빈자리 수백 수천 개가 생기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연락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임시등급으로 일하는 사람들 다 자격증 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감으로는 100명 중 10명, 60명 정도는 그냥 계속하던 대로 일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바쁩니다. 야근 많죠, 당직 있죠, 가족 챙겨야 하죠. 새벽에 공부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따야 하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릅니다. 왜냐고요?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이 자격증은 단순히 따면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건물에서 일할 수 있게끔 강제 선임 조항이 있습니다. 연면적 1만 m 제곱 이상 건물, 500세대 이상 아파트, 학교, 지하철, 역사, 공장 등은 2026년부터 무조건 자격자만 써야 합니다. 무자격자는 자동 탈락입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인력은 줄고 자격자 수요는 급증. 현장에서는 모셔가려는 전쟁.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국토부 공식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때 이 시장의 중심에 있을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바라만 볼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고, 문과 비전공자도 가능한 준비 루트, 그리고 실제 연봉과 취업처, 커리어 흐름까지 현실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여러분의 마지막 도전이자 가장 든든한 커리어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실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함께 가보시죠. 1.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어떤 일을 할까?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이름만 보면 좀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시설관리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 점검계획 수립. 1년 단위 정기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간 유지보수 방향을 수립합니다. 점검 수행 및 점검표 작성. 펌프, 냉동기, 급탕 보일러 등 주요 설비의 작동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점검 기록 보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점검표와 성능 데이터는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성능 이상 시 개선 계획 수립. 고장이나 이상 소견 발생 시 즉시 수리 5월, 외주업체 연계 계획 수립. 안전조치 및 사고 예방 활동.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 시 긴급조치 매뉴얼을 이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역할은 단순히 고장나면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 설비의 법적 관리 책임자로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점검을 했는가, 안 했는가, 기록이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가 핵심입니다. 2. 기술 등급 체계와 건물별 선임 기준. 자격자라고 무조건 다 똑같이 대우받는 건 아닙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는 기술 등급이라는 체계로 구분됩니다.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며 건물의 규모, 연면적이나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선임 가능한 자격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등급 자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건물도 달라지고 연봉도 달라집니다. 3.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해선 기술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기술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격증 학력 경력입니다. 그중 가장 빠르게 진입하는 루트는 기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인정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존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설비보정기사, 용접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이 중 하나만 취득해도 기술점수 기준으로 초급 이상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 등급 이상이면 실제 건물에서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4. 취업처 연봉 경력 인정. 어디에 취업할 수 있을까?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곳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채용합니다. 대형 빌딩, 오피스타워, 쇼핑몰, 학교, 역사, 병원 등 공공건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500세대 이상, 설비 점검 전문 업체, 종합시설관리업체, 예를 들면 SNI 코퍼레이션,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와이드 등이 있습니다. 연봉은 초급 월 300만원에서 350만원, 중급 이상 월 380에서 450만원, 특급 연봉 6천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정년이 없다는 것도 이 자격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건강만 받쳐준다면 60대, 심지어 70대에도 활동 가능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자격 등급 및 모의 산정을 통해 본인의 등급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는 자격에 대한 핵심 정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2026년 이후 실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기회는 언제 오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워크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40대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는 자격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한 줄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조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왜 이 자격증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 첫째, 법적 의무 선임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처럼 이제는 기계설비도 국가가 직접 관리 감독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2026년 4월 17일, 정확히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격자 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시 등급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은 아직도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정년이 없고 경력 누적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초급으로 시작해서 중급, 고급, 특급까지 스스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왜일까요? 문과인데 내가 기계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기사시험 응시 조건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나이에 괜히 시작했다가 시간 낭비되는 거 아닌가? 다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다시 다니지 않아도 야간대학을 안 다녀도 일하면서 기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 조언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세요. 그 첫 걸음을 내디딘 분과 그냥 보기만 하고 끝내는 분 사이에는 1년 뒤 천지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취업 때문이 아닙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자격은 한번 따두면 10년 이상 쓰는 자산입니다. 초급으로 일하다가도 경력 쌓이면 중급에서 고급, 그리고 나중에 성능점검업체 창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은 경력직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께 이 자격을 꼭 추천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 업종에서 용역, 계약직 등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계신 분, 전기, 소방 쪽은 진입장벽이 높아서 고민 중인 분, 40대, 50대지만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술직이 필요한 분, 퇴직 후 창업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 여러분, 이 시장은 진짜 아직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이 막 진입이 시작된 블루오션입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궤도는 완전히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설관리 실무를 10년 이상 해왔고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워크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정보, 실제 경험자 후기, 취업처, 실시간 커뮤니티 질문 게시판, 아파트 공공기관병원 등 시설관리직 취업 전략, 그리고 영상 댓글로는 부족했던 현실적인 컨설팅. 시설관리라는 업이 고되지만 그래도 인생을 바꿀 한 번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까지 약 1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격증을 따면 다음 해부터는 여러분을 찾는 곳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도 망설인다며 2026년이 되면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설워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격증 정보, 취업 정보 등 모든 정보를 무료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40대, 50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시작은 작은 정보 검색이지만 그 끝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한 줄 자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시설워크는 여러분의 길 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